리플 소송 판결에 있어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던 힘먼 연설문이 6월 13일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여부 직전까지 연설문 공개는 미궁 속으로 빠지며 리플 커뮤니티를 불안하게 했지만 끝내 연설문은 공개되고야 말았습니다. 힘먼 연설 직후 커뮤니티들은 SEC를 악의적이고 과잉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페이스의 김유라입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나은 컨텐츠로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설에서 전 SEC 기업금융국장인 힘먼이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부인했던 주요 이유는 탈중앙성이었습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다면 증권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해석이었겠죠. 하지만 힘먼의 해석은 정확한 증권법 적용이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내린 결정이기에 법률에 근거한 소송에서 중대 자료로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힘먼 연설은 판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힘먼 연설이 소송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힘먼 연설문이 공개된 후 다소 허무한 결과를 보이며 힘먼 연설이 기대했던 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평가가 시장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힘먼 연설은 SEC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한 반면 힘먼 연설이 소송에 미칠 결과는 미지수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힘먼 연설 공개가 남긴 다소 허무했던 결과에도 리플의 경영진과 변호인들은 이 증거 자료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먼 연설이 SEC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이 양날의 검이라는 논리입니다. 알데로티 변호인은 암호화폐의 하위 테스트 적용 여부와 이에 수반되는 모호함에 대한 논의가 SEC에 있었으나 힘먼은 이를 무시했다고 언급하며 SEC가 규제기관으로서 정확하게 법에 준수한 규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규제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SEC의 기소 역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이 암호화폐를 매각한다는 루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창펑 CEO는 이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13일 창펑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바이낸스는 비트코인과 BNB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FTT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를 제소한 후에 나왔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바이낸스가 암호화폐를 매각해 비트코인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는데 창펑 CEO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허위 사실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 법원은 바이낸스 US 자산 동결 판결을 유예했습니다. 13일 SEC의 바이낸스 제소와 관련해 법원 심리가 열렸는데요. SEC는 바이낸스 US, 자오 창펑 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모든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바이낸스 US의 모든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잭슨 담당 판사는 SEC가 요청한 바이낸스 US 자산 동결 긴급 명령에 대해 판결을 보류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거래소 폐쇄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타협점을 찾기 위해 판결을 유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EC가 13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윌리엄 힘먼 전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연설문을 공개한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가 SEC에 대한 강한 비판을 연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힘먼 연설문 공개 직후 트위터를 통해 힘먼 연설이 있었던 이후 SEC가 규제 명확성의 부족을 사실상 무기화했다며 내용을 보면 그들은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소속 직원이 고의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나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까지 개인적으로 고소했다며 이는 정치적인 의미로 보여지며 과잉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 책임자도 트위터를 통해 힘먼 연설문이 가져온 이해상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향후 집행기관의 관할에 맞는 법이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도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힘먼 연설 관련 자료는 SEC가 가상자산의 규제기관을 맡을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힘먼 연설 자료는 2018년 윌리엄 힘먼 전 기업금융부 국장의 이더리움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언 외에도 내부적으로 관련 연설 초안을 공유했던 이메일 자료가 포함됐다며 해당 내용을 통해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 SEC에 의해 부당하게 표적이 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법정 싸움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여론재판과 의회 무대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료를 통해 윌리엄 힘먼과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의장 간의 이해상충과 부적절한 행태를 조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자료 공개가 리플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는 리플이 투자 계약으로 XRP를 제공 및 판매했는지 여부와 미국 유통시장에서 XRP의 지위에 대한 판사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힘먼 연설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고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 규제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리플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플사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등이 SEC와의 법정 싸움과 더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기대했던 힘먼 연설문의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고 허망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여러 커뮤니티들과 리플 XRP 투자자들에겐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빨리 SEC와의 소송 문제가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